눈맞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중에서도 네 번째 방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민마음연구소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상담사로 계시는 강소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동학대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방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방임은 무엇인가요? 네, 방임. 방임이 학대인 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방임이라는 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이제 방임하는 거죠. 이제 돌보지 않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방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생각이 네. 났는데요. 우리 아이를 자율적으로 놔두고 허용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럼 여기서 허용적인 것과 방임의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어떻게 구별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방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은 방임의 네. 기준이 있어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아동에게 의식주, 그다음에 의무 교육, 그다음에 의료, 조치를 제공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방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유기. 유기라는 거는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우리가 유기라고 얘기를 하죠. 선생님, 그러면 방임의 유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럼 물리적 방임이라는 건 뭔가요? 네, 물리적 방임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그리고 또 불결한 환경에서 위험한 상태로 아동을 집안에 방치한다거나 그 다음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가정에 아이를 두고 그냥 부모가 이제 보호자가 가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적 방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교육적 방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교육 방임 제가 제 기억에 이제 작년 재작년 요 무렵에 교육 방임이 또 이제 뉴스에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교육 방임은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초등교육도 그렇고 학교 가는 거는 의무교육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의무적으로 누구나 가야 되는 거고 누구나 제공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이라는 건데 이제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무단결석하거나 이제 보내지 않거나 그냥 무단결석을 아동이 하는데도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적 방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 방임이 교육적 방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의료적 방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의료적 방임을 제가 신체학대 얘기하면서 살짝 이제 붙여서 얘기하긴 했는데 의료적 방임이라는 거는 아이에게 필요한 의료적 행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를 우리가 의료적 방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쳐도 병원에 가지 않고 네, 예방접종도 해줘야 하지만 그렇죠. 시기를 계속 놓치고 그러면 이렇게 방임을 당한 그 환경에 있었던 친구들의 신체적 혹은 행동적인 징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있죠.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발달 지연, 성장장애 당연히 있고요. 왜냐하면 제대로 이제 영양 섭취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뿐 아니라 교육도 못 받고 먹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신체 상태도 되게 비위생적인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방 접종이라던가 의료적 치료 같은 것도 이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이제 불량해지는. 또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아이한테도 계속 뭔가 악취가 어린아이인데 악취가 난다거나 이런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 씻기지 않는 것도 방임에 포함이 되나 보죠. 그렇죠. 오히려 방임은 관찰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방임이 가정 안에다 두고 이제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네요. 발견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대신 반대로 아이가 집 밖으로 나와서 혼자서 돌아다닌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웃에 의해서 쉽게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고 도움을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동학대의 방임까지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허용적인 거와 방임에 대한 이제 차이점도 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보았었고요. 이렇게 그 학대에 대한 기준들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 줘야 될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와 눈맞춤 육아하세요.